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1번째 정보 보안, 정보 통신 보안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이게 강의가 일찍 끝나서 75분을 이제 채워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브레이크 타임이 많았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은 이렇게 채울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못 채운 분들은 카톡을 주기 바랍니다. 카톡에나 저기 메시지를 주면 출석 인정을 좀 할 수 있도록 교수님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15분을 다 못 채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 한번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정보통신 보안의 이제 개요 부분들하고 정보 보안 위협 악성 프로그램, 요즘 이제 정보통신이 이제 굉장히 발전했는데 보안의 이제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트워크 보안이나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보안이 뚫려서 여러 정보들이 이제 누출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보안이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보안, 정보 보안 뭐 이런 것들, 암호화, 또 디지털 포렌식, 검찰이 이런 데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정보들을 이제 추출해내죠. 4차 산업혁 시대의 이제 정보 보안 부분들, 정보통신 보안의 이제 개념, 보안 방법 이런 부분 살펴보시고, 보안의 위협이나 악성 프로그램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네트워크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보안, 정보 보안의 요소 기술과 이제 암호학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통신의 보안을 보면 이제 보통 이제 바이러스나 뭐 해킹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정보 시스템을 잘 전달하는데 거기에 반대적인 부가 이런 보안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막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통신 시스템에 허가받지 않고 침투하는 행위, 불법적인 거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보통신의 보안은 굉장히 중요하죠. 세이프티, 일반 가정이나 일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핸드폰, PC 이런 것들의 보안이 굉장히 날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쪽 시장도 굉장히 크죠. 기술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해킹 기술이나 보안 기술 이런 부분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정보통신의 보안이 필요로 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의 보안 개념을 보면 사용자의 시스템에 이제 불법으로 침입하여 공격하는 위협으로 시스템보호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의 누설과 변조를 하는 거죠. 데이터를 보안하고. 보안의 요구를 보면 기밀성, 허가된 사람에 의해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어야 되죠. 그죠? 어떤 내용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걸 뭐 남이 알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정보의 어떤 부분이죠? 기밀성이 필요하다. 이제 무결성, 외부 요인으로부터 이제 데이터가 변조된 걸 알 수 있는 거죠. 데이터가 깨지든지 데이터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또 에러 정보들이 전달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인증, 통신하는 상대방의 맞는지 확인 후 서로 이제 전송한 데이터가 위조되어 있지 않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부인 방지, 통신 내용을 통해서 보낸 적이 없다고 속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부인을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 부인 방지 기능 이렇게 할 수 있죠. 전체적인 것들은 이제 네트워크 보안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쓰는 유선,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서버, 보통 모든 그 시스템들의 보안적인 그 서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보안 부분들, 해킹, 뭐 이런 여러 것들이 보안을 어떻게 이제 차단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암호나 아니면 또 더 난이도에 있는 그 통해서 보안을 유지를 한다. 또 어플리케이션 보안이 있을 수 있죠. 어플리케이션의 특정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자원들만 제어할 수 있도록 보안을 하는 거죠. 시스템 보안은 이제 클라이언트, 개인용 컴퓨터나 이제 단말기, 모바일, 뭐 서버, 컴퓨터 시스템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해요? 각 장치별로 정보와 이제 외부로 이제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자 권한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게 하는 시스템 보안이 필요로 하는 거죠. 정보통신 보안의 방법을 보면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보안 방법은 이제 기술적인 보안이 있는데 식별과 인증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접근 제어를 이제 차단이나 또 허용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감사 추적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감사 추적은 뭐 검찰이나 경찰 같은 경우는 감사 추적을 할 수 있지. 이런 부분들. 물리적인 보안은 이제 물리적 접근 차단할 수도 있고, 위험 환경 요소를 이제 제거하고 화재 및 이제 수해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또 관리적인 보안을 보면 분류와 소유권 관리, 요원 관리, 보안 사고 관리, 조직과 자원, 보안 행정 절차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보안 위협과 이제 악성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크래커, 불법 공격, 크래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정보를 훔치는 행위죠. 프로그램을 이제 훼손하기도 하고, 불법 행위로 이제 사람 행하는 불법 공격을 유형을 이제 방해하고 가로채기, 변조, 위조 이런 걸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방해를 보면 이제 송신자의 데이터를 수신자에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시스템 일부를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 가로채기는 이제 송신자의 데이터를 수신자에게 전달할 때 통신 선로를 등을 통해서 가로채기, 데이터를 얻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 변조는 송신자의 데이터를 수신자에게 전달할 때 허가되지 않는 주체가 시스템에서 불법으로 접근하여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을 변조라고 하는 거죠. 위조는 뭐예요? 송신자의 데이터를 수신자에게 전달할 때 허가되지 않는 주체가 시스템에게 거짓 정보를 삽입하는 거죠.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거기다 이제 에러 정보나 아니면 다른 정보를 넣어서 착각하게 하는 거죠. 요즘 이제 회사 메일을 쓰고 있는데 내 메일 계정이 이제 삭제됐다, 뭐 문제가 됐다, 또 카톡 같은 경우는 방이 뭐 폐쇄됐습니다, 이런 정보를 뭐 악성으로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송신자, 수신자가 있죠. 송신자가 이제 통해서 수신자가 가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가면 이제 가로채기도 할 수 있고, 불법적인 공격 유형이 이제 되는 거죠. 악성 프로그램을 보면 악성 소프트웨어, 줄여서 말웨어, 또 악성 코드라고 하죠. 또 악의적인 목적을 통해서 작성된 실행 가능한 코드를 얘기하는 건데, 컴퓨터 바이러스, MS 워드나 이제 엑셀처럼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일칭인데, 이런 거에 이제 어떤 컴퓨터 바이러스를 넣어서 되는 거죠. 초기에 이제 인터넷을 쓸 때 보면 그런 바이러스나 뭐 불법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팝업으로 막 뜨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보안을 통해서 다 차단이 되지. 또 어떤 걸 통해 전화도 보면 다 악성 뭐 전화 오는 것들을 다 차단할 수 있는 앱들이 있죠. 그걸 깔아서 차단하게 하는 거죠. 실행 코드 자체를 이제 번식하며 주로 이제 PC에서 실행을 하는 거죠. 1999년도에 들은 이제 전자우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형태, 이런 것들. 또 트로이 목마 같이 이제 컴퓨터 사용자의 정보를 빼가는 악성 프로그램도 있죠. 목마 속에서 이제 병사들이 트로이를 명말시키는 걸 이제 비유해서 만든 것 같은데, 어떤 악성 프로그램들을 어떤 PC에 이제 전달을 해서 PC가 먹통되게끔 만들어주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악의적으로 코드로 내장을 하는 거죠. 내장돼서
컴퓨터를 이제 망가뜨리고 못 쓰게끔 하는 바이러스들을 유출하는 거죠. 컴퓨터 바이러스나 이제 웜 같은 이제 달리 보통 다른 파일을 삽입하는 거죠. 거기 이제 전파를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악성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백도어, 시스템 보안이 이제 제거되는 비밀 통로들이 있죠. 시스템 설계자가 서비스 기술자의 접근 편리를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시스템 보안의 구멍을 얘기하는 거죠. 정상적인 이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컴퓨터 암호 시스템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스파이웨어, 스파이와 소프트웨어를 이제 합성한 부분인데 그걸 스파이웨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잠입하여 개인정보 추적, 모니터, 소유하는 부분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루트 기술, 불법적인 해킹으로 이제 기능들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모으는 부분들. 트로이 목마를 설치해서 내부 사용자의 흔적도 삭제하고 관리 권한 획득, 원격 접근, 백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루트 키를 통해서 등록 프로그램들, 원본 코드, 데이터, 코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루트를 설정을 하는 거죠. 불법 공격의 종류를 보면 스피닝,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패킷을 중간에서 조청하고 해킹하는 부분들이죠. 해킹 이런 부분들. 섹션 하이제킹을 통해서 서버와 이런 단말 대상 장치를 접근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또 IP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자가 이제 다른 사람의 IP를 강탈하는 거죠. 강탈해서 우회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IP를 속이고. 또 현재까지 이제 TCP/IP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공격 대상, 공격, 유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스머핑은 여러 호스트가 이제 특정 공격 대상을 통해서 ICMP, 에코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죠. 서비스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또 스머핑 공격을 통해서 중계 매개체를 통해서 네트워크에서 이제 네트워크로 전달이 되는 거죠. A, B, C, D 이렇게. 불법 공격 종류를 보면 아파트 APT 일정 기간 안에 이제 장복되어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안에 정보를 수집한 후에 서버에 침입해서 주요 자료를 유출시키고 또 뭐 예전에 이제 2011년에 이제 농협 시스템이 해킹됐죠. 현대 캐피탈 고객 정보가 또 유출이 됐고 네이트 고객 정보가 유출돼서 막 돌아다니고 이런 부분들 그런 정보 때문에 개인이 이제 여러 가지 스팸에 이제 시달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 있었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이제 서버를 공격하고 접근하는 거. 도스하고 이제 디도스 공격 있죠. 도스는 이제 서비스를 거부하는 거죠. 디도스 공격은 분산 서비스를 거부하는 부분들. 그래서 디도스 공격을 해서 공격자를 분산시켜서 여러 PC를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서버 하나를 PC 여러 개가 그냥 계속 공격을 들어와서 서버를 이제 해킹하는 거죠. 그런 형태의 도스, 디도스. 이제 관리자 권한은 없이 이제 특정 서버를 통해서 신호를 이제 한꺼번에 보내서 이제 해킹 서버가 이제 마비되도록 하는 분들이 있었죠. 방화기 벽을 보면 이제 내부의 네트워크와 이제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제 구성되죠. 보통은 이제 라우터나 이제 서버 등의 위치를 하는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어떤 이제 랜이나 랜 1, 2를 통해서 랜 이더넷을 통해서 방화벽 라우터를 통해서 더 들어가는 형태. 그러니까 침입 차단 시스템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방화벽.
침입 탐지 부분을 보면 IDS 시스템이나 이제 네트워크의 이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침입한 사용자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단순한 접근 제어 기능을 넘어 네트워크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인 침입을 탐지하는 보안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호스트 기반의 이제 IDS를 얘기하는 건데, WAN이나 방화벽을 통해서 이제 어떤 꿀단지나 네트워크 IDS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침입 탐지하는 거를 IDS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상망 이제 VPN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게이트웨이. 근데 예전에 이제 KT에 20년 전에 VoIP가 이제 활성화되지 전까지는 이제 P스템망으로 많이 이제 네트워크 구성을 했어요. P스템망 여러분들이 거의 요즘에 쓰질 않지, 전화기. 예전에는 그래도 QoS 퀄리티가 보장되는 망은 전화망이었어요. 요즘에는 거의 이제 네트워크에 다른 무선망이나 VoIP 유선이라고 해도 어떤 전화선에 IP가 설정된 이런 VoIP 망을 통해서 많이 다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전화망, PST망을 좀 이용을 했었다. 그래서 보통 이제 VPN, 게이트웨이와 게이트웨이 사이에는 인터넷 VPN 터널로 연결되는 거예요. 기존의 사설망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 연결성이 뛰어나고 안전망을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거죠. VPN. 또 ESM을 보면 통합 보안 관리가 있죠. 방화벽이나 침입 탐지 시스템, 가상 사설망, 보안 솔루션을 이제 하나로 이제 모은 통합 보안 시스템이 있죠. 그 안에 이제 보안 관리 프로세스의 이제 효율성과 보안성을 이제 향상시키고 보안 관제, 운영 및 관리에 지원하는 통합 보안 체계를 얘기하는 거죠. 수집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서버, 또 분석 서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설치된 보안 장비들 있죠. ESM 개념의 수집과 하는 부분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모집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한 거죠. 또 IPS로는 침입 탐지 방지 시스템이 있는데, 침입 탐지 시스템에 이제 탐지와 방화벽의 차단 능력을 이제 결합한 보안 방식이 있는 거죠.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능동적으로 차단하고 격리하는 등 이제 방어 조치를 취하는 보안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인터넷, 라우터, 방화벽, IPS 스위치 서버 이렇게 통해서 쭉 IPS 개념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나크라고 해서 이제 네트워크 접근 제어하는 부분인데, 허가되지 않는 악성 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등을 이제 네트워크 접속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하여 시스템 전체를 보호하는 보안 솔루션이죠. 사전 방어적인 목적의 이제 마크 부분이 있는데, 엔드 포인트에서 네트워크 이런 형태로 격리 차단하고 인증 정책, 검역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거죠. 역추적 시스템을 보면 공격을 시도하는 공격자의 위치와 네트워크상의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르더라도 실제 공격자의 근원자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기술이 있죠. 그 역추적, TCP 연결 추적, IP 패킷 추적 이런 형태로 라우터 통해서 스위치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TCP/IP 보안을 보면 세트, 응용 계층, 전송 계층, TCP/IP의 보안 계층의 구성을 보면 IPsec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 이제 IP 패킷을 보호하는 인터넷 표준 방식을 IPsec이라고 하죠.
ESP, IP 페이로드를 이제 암호화하여 데이터를 이제 기밀성을 제공하고 3자에게 데이터를 캡처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하는 거죠. 또 AH는 이제 인증 데이터와 이제 순서 번호를 가져서 통신자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송신하는 동안 이제 수정하지 않았음을 이제 보장하고 데이터를 이제 암호화하고 이제 제공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AH는 TCP/IP 보안은 이제 IP, TCP/IP, UDP 이런 프로토콜 스택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IP, TCP, SSL 이런 형태로 또 보안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무선랜 보안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대중화돼서 많이 쓰는 게 무선랜이죠. 와이파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데이터를 전송이 되죠. 보통 5G나 LTE망들은 이제 유선 요금을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장점이 있어서 와이파이를 이용을 하는데, 그 인증, 사전 공유된 비밀 키를 사용해서 보안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또 교수님이 이제 이게 사무실에 있는 네트워크를 이제 공유를 해버리거든. 그냥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와서 공짜로 쓸 수 있게 보완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암호화를 걸어놓는 거지. 나만 쓰게끔. 또 암호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보안성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무선랜 보안이 이제 필요하다. 또 바이러스인데 컴퓨터 바이러스를 이제 찾아서 이제 기능을 정지하거나 제거하는,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서 사전에 막지 못할 때 바이러스 백신 필요하죠. 또 PGP, 1991년에 이제 필 진범에 개발한 부분인데, 인터넷 전자우편 암호화 복화 제3자가 이제 알 수 없도록 이제 보안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해서 PGP 형태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보안이죠. PGP는 이제 무결성, 인증, 부인을 제공하려고 하는 이제 디지털 서명을 얘기하는 거죠. PGP는 이제 나름대로 인증이 넘어갈 때마다 암호화를 복화해서 3자가 알 수 없도록 보안 프로그램을 이제 심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MIMC 이제 RSA 암호화를 이제 사용해서 전자우편을 안전하게 보내는 부분이죠. 암호화, 정보화, 데이터 인증서를 이제 메시지 본부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넷스케이프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는 메시지 제품에 만드는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됐던 거죠. 보통 이제 MIME, SMIME 이런 형태로 전자우편이나 SMTP를 통해서 이런 전달할 때 이제 암호화를 만들어주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보안에서는 이제 프라이버시, 항상 이메일로 PEM,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이제 이메일 보안을 얘기하는 거죠. 내용을 이제 암호화하고 제3자에게 이제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들. 데이터베이스 보안, 의도하지 않고 이제 활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시스템, 프로시저를 얘기하는 거죠. 암호화, 가상 테이블, 접근 제어, 허가 규칙 이런 것들 있죠. SSL, TLS, 전자 상거래 보안 프로토콜로 얘기하는데, 응용 계층으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보완하고 프로토콜을 하는 거죠. 또 두 개의 통신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이제 개인의 정보 보호나 데이터의 무결성을 제공하는 것들. 또 응용 프로토콜의 이제 독립적인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들이 이제 있죠. HTTP, FTP, NNTP
XMPP 이런 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속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TCP/IP 기반의 이제 스택들이 올라가는 거죠. SET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오픈 네트워킹 네트워크나 전자 상거래를 통해서 안전하게 하도록 보장해주고 보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데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지불할 때 사용하는 게 SET 이중 서명을 통해서 대금 결제를 하는 거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뚫리지 않게. 또 이제 금융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보안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사용자 한 번만 이제 증명을 입력하면 주 네트워크 도메인과 보조 네트워크 도메인에 이제 모든 지원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 그걸 이제 SSO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SSO에는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1, 2, 3 이런 것들이 어떤 기능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IoT랑 연결되든지 핸드폰하고 연결되든지 사람하고 연결될 때 어플리케이션 보완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RM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가 이제 무분별하게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들, 또 허가된 사용자만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들, 콘텐츠 불법 복제 방식 기술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음악, 서적, 영화 이런 것들을 뭘 통해서 디지털 파일, 또 PC나 휴대폰 통해서 지불하고 내려받게 하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 DRM이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보안을 보면 이제 권한이 없는 사용자로부터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이제 물리적인 이제 비물리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시스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사용자의 파일 제한, 라이브러리, 폴더, 장치 이런 것들을 제한해서 보호하는 거죠. 시스템 보안. 그러니까 뭐 시스템 자체에 이제 여러분들이 암호를 걸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보안 운영 체제를 보면 이제 시스템 보안 유지를 위해서 이제 기존의 운영 체제 보안 기능을 추가한 운영 체제를 얘기하는 거고, 접근 권한 통제 기능이 있죠. 보통 이제 감사 로그, 참조 로그, 참조 모니터, 접근 통제 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정보 주체가 접근하고 허용하고 이런 부분들. 클라이언트 보안을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 PC를 이용해서 큰 범주에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고 사용자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윈도우 보안, 웹 브라우저 보안, 메일 클라이언트 보안 이것도 해서 보안을, 또 이제 PGP를 활용해서 아웃룩 보안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 있겠죠. 또 SSH 보안 등급의 낮은 네트워크 상의 보안 등급이나 높은 원격 접속 캐시나 뭐 데이터 전송을 실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MS나 또는 유닉스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는 유닉스 주로 많이 쓰죠. 여러분들이 서버급은 유닉스 PC를 많이 쓰고, 단말 쪽에서는 뭘로 써? PC급, 뭐 MS 오피스, MS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OS를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거랑 서버랑 연결해서 데이터 전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또 인증 기술을 보면, 인증 기술은 이제 정보통신 관련 자산에서 접근해주는 요청, 본인을 이제 인증하는 거죠. 이제 지식 기반, 소지 기반, 생태 인증 기반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사용자 인증 기술, 메시지 인증 기술, 디바이스 인증, 뭐 프로토콜 이런 형태로 인증 기술이 있고, 챔프, EAP 이런 형태로 이제 인증 프로토콜 분류가 있죠. 전자 서명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가상 공간에서 문서나 이제 메시지를 송신할 때 쓰는 것들을 이제 전자 서명이라고 하죠. 개인의 고유성을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문서의 전자 방식을 이용해서 서명해 주는 것을 이제 전자 서명이라고 한다. 그 부인 방지, 무결성, 진본 확인 걸 통해서 진행하죠. 또 전자상거래의 이제 전자인증을 보면 전자상거래나 비즈니스를 통해서 문서 교환 시 사용자의 신원과 문서를 보증하는 문서가 됐죠. 일련 번호나 이런 걸 통해서 인증, 또 일련의 권료 번호나 이제 주체 이런 걸 통해서 해시해서 이제 공개키로 유효성을 이제 검사하는 부분들이죠. 공개키를 통해서 PKI 통해서 공개키를 구조에 통해서 이제 공개키 암호화하는 부분들,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 인증, 무결성, 비밀성, 인증기관, 등록기관, 디렉터 이런 형태로 공개키 기반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암호화와 이제 복호화를 하는 건데, 암호화되지 않는 상태의 평문을 이제 암호문으로 만드는 거고, 복호화, 암호문 평문을 통해서 바꾸는 거, 암호키 부분은 나름대로 이런 분들을 말하고, 암호화, 복호화 형태로 진행을 되고 있죠. 암호화 기술 동작을 보면 대치 암호, 치환 암호, 평문 처리를 하는 블록 암호나 스트릭 암호가 있고, 분류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암호화와 이제 복호화를 보면 뭐 평문이나 이런 암호문을 통해서 할 수 있고, 평문을 또 암호문을 통해서 스크램블 하는 거죠. 또 암호화와 이제 복호화 부분, 치환 암호가 있죠. 평문에서 있는 문자 위치를 통해서 평문과 암호문, 평문 암호문을 통해서 이렇게 암호화와 복호화를 할 수 있다. 블록 암호를 이제 스트림 암호인데, 보통 이제 블록 암호, 평문을 블록 단위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는 암호화, 또 스트림 암호 같은 경우는 평문을 통해서 입력해 주는 암호 방식이 있죠. 보통 이제 데스, 루시퍼 같은 부분들이죠. IBM이나 블록 암호 부분들. 시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대칭 암호 기술이죠.
암호화, 복화를 쓰는 키를 같은 거를 말하는 건데, 데이터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암호키를 알아야 하므로 키 분배와 관리 문제가 있다. A가 들어오면 암호화 관리하고 암호를 통해서 복화, 그 평문으로 바뀌어주는 거죠. 암호화와 복화, 그러니까 공개키 암호화를 얘기하는 거죠.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키, 해독할 때 사용하는 해독키. 암호화키를 이제 공개함으로써 키 생성과 분배를 쉽게, 일단 용이점이 있는 거죠. 관용 암호화보다 이제 암호화와 복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있고, 또 1977년 MIT에서 개발한 RSA 방식의 암호화 방식이 있죠. 그래서 키 대칭 부분들 암호화키 복화 이런 형태로 관용 암호화, 공개 암호화 나눌 수 있어. 디지털 포렌식을 보면 PC나 노트북, 휴대전화 이런 저장 매치나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걸 통해서 분석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국가기관, 민간기관, 이제 모바일 업체를 통해서 어떤 것들 데이터를 받아서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사법기관, 검증, 인증기관에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가끔 이제 TV나 이런 문제 있을 때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방송이 나오죠. 이제 수사 준비를, 이제 포렌식을 할 때는 이제 계획 수립하고 정보 수집, 인원 구성, 장비 확보 통해서 증거물 획득을 하죠. 현장 통제 분석, 증거물 수색 획득, 운반 및 보안, 증거물 포장과 운반을 하고 증거물 등록하고 분석용 사본 작성도 하고 원본 보장을 하고 분석 및 조사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문가의 소견을 써서 어디다 줘? 사법기관이나 이제 검증기관에다 줄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이런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PC나 노트북, 휴대전화, 저장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상에 이제 디지털 정보 분석, 범죄 단서 이런 부분들. 데스크톱 PC나 이제 서버 등 장비를 통해서 디지털 포렌식이 있는 거고, 모바일 포렌식이 있죠. 디지털 포렌식과 모바일 포렌식이 있다. 그 디지털 포렌식은 1990년도부터 2000년도, 모바일 포렌식은 2010년 이후에 발생된 거죠. 범죄 수사나 이런 것들은 사법부 국정을 해서 이제 조사기관들이 사용하는 거고, 모바일 포렌식은 이제 기업이나 공공단체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 인터넷 품질을 보면 보증하는 거죠. SLA를 통해서 주로 호스팅 업체가 사용자와 맺는 계약, 기업과 개인, 호스팅 받는 고객과 이제 업체만을 이용해서 호스팅 받는 고객이 만든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서비스 카탈로그. 블록체인, 블록의 데이터를 담아 연결한 모 형태로 연결하여 수많은 컴퓨터를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 분석하는 기술을 얘기해요. 블록체인. 이제 지금 요즘에 핫한 돈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기술을 통해서 하는 거다? 블록체인이다. 블록의 데이터를 담아서 연결한 모 형태로 수많은 컴퓨터 일을 복제해 저장하여 분산하는 걸 블록체인 기술들. 그래서 이런 블록들이 여러 가지 PC에 저장하는 것들, 또 중앙 집중형 서버에 이제 기록 보관하지 않고
PC끼리 단독으로. 그럼 이제 정보 보안에 문제가 안 생기겠지. 모든 데이터를 어디다 서버에다 놓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직거래하는 거예요. P2P라고 하죠. 보통 이제 통신할 때는 원하는 분하고 이제 이런 서로 상호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전혀 데이터의 손상이나 문제 소지가 이제 별로 없는 거죠. 가상회폐나 이제 전자결제, 디지털 인증, 화물 추적 시스템, 위조화폐 방지나 이제 전자투표, 전자 시민권 발급하는 부분들, 것들, 병원과 상호 이제 뭐를 할 때 의료기록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들을 결합할 때는 어떤 서버를 통해서 가다가 이제 그게 뭐 위변조나 해킹이 나갈 때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어떻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직접 거래를 하는 거예요. 전달하고. 그래서 A가 B의 거래를 요청하고 이런 형태로 거래 완료됐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정보 보안은 이제 생체 인식 주로 이제 지문, 정맥, 홍채, 음성, 얼굴, 손금 다중 이제 생체를 통해서 생체 이식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죠. 이런 것도 이제 보안을 위해서 생체 그런 것들을 위변조를 해서 이제 출입 통제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 생체 인식을 통해서 보안을 한다. 그리고 이제 양자암호라고 해서 양자의 복제 불가능한 부분들, 양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부분들, 여러 가지 양자를 통해서 도청 장치, 송신자와 수신자 이런 도청이죠. 그러니까 무선으로 도청할 수도 있고 유선 해킹 내에서 도청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암호화의 전체적인 겁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한번 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뭐 75분을 여러분들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바쁜 분들은 빠져나가도 교수님이 상황을 보고 한 40분 이상 하면 출석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75분 한번 수업을 오퍼레이팅 해놓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시간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